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일사년의 시작을 활짝 열었을지 무척 궁금하네요. 저는 최근에 본 책에 일사년 푸른뱀처럼 지혜롭게라는 제목으로 저의 눈길을 사로잡아 보게 되었는데요. 일사년의 을은 오방색, 즉 옛날 사람들이 우주 변화의 원리로 생각했던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탄생한 5가지 색깔을 말하는 오방색 중에 을자는 상승하는 기운의 색인 청색을 말한대요. 그리고 일사년의 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자로 뱀사자의 사, 그래서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그래서 2025년은 사람들이 더욱 지혜로운 기운을 뽐낼 수 있는 해로 여겨지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뱀이라 하면 무섭고 좀 혐오감이 드는 파충류로만 생각되는 이 뱀의 모습에서 배우는 지혜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잖아요. 과거의 옛 허물을 벗고 새롭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지혜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몸을 낮추고 조용히 숨어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빠르게 몸을 움직여 적의 급소를 공격하기도 하듯 상황을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로움도 본받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연초부터 제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들로 분주한 하루하루 속에 벌써 지쳐가는 마음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이 책을 보며 일사년의 해의 기운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푸른 뱀의 모습에서 배우는 지혜를 가슴에 새기는 한 해의 오늘 첫 라디오. 올해 라디오도 무사히 그리고 멋지게 구독자분들과 행복한 시간 만들겠다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입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계라디오 본봄 투현투게더의 진행자 인다 강현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던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의 반쪽 찾기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무슨 내용일지 다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단 한 생명체인 저와 또 단 한 생명체인 신랑이 만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인도네시아 생활 2탄에서 언어를 바위에 계란 부딪혀가며 배우는 그 와중에도 일만 하지는 않았답니다. 회사, 집 하던 그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 한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인도웹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에 미스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다니고 저와 다른 루트로 일하게 된 다양한 분들과 만나 즐거운 인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여 막연히 글을 올렸었는데요. 너무 엄청나게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얼리라는 팀명도 만들고 신입 회원도 들어오고 많이 모였을 때는 15명 정도 가까이 모이면서 미스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각자 지인들의 추천으로 자카르타 수도 여기저기 골목골목 다니며 현지 맛집도 가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정통 레스토랑도 가보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다양한 곳을 누비며 다니기도 하고요. 회원들의 지인 초대로 각종 파티에도 초대받아 가기도 했는데 드레스를 입고 가야 한대요. 그래 갑자기 파티복을 대여해주는 점에 가서 드레스 코드도 맞춰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2011년도 함께 일했던 선생님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지요. 그것도 제가 사는 찌까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 노력도 있고 하니 만나만 보자 하는 생각으로 한인 식당에 예약해서 갔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신랑이었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들은 건 인도네시아에 온 지 3주밖에 안 된
인도네시아의 왕초보, 적응도 채 못한 고향이 강원도인 남자였더랬어요. 저는 인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온 곳이 인도네시아인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극과 극에 살고 있어 만나기도 어려웠을 우리가 여기 멀고 먼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라니. 그리고 여기 온 지 3주밖에 안 되었는데 현지인 여성도 아닌 한국인 미혼 여성을 소개팅으로 만났다? 근데 결혼까지 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는 제가 정말 단언컨대 전무후무한 인연이 아닐까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때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사는 찌까랑이라는 곳은 외국인이 모여 사는 특별 구역으로 중국인이나 일본인 다음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은 치안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에 한국인 미혼 여성은 제 기억에 한 5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적은 인원이었고 출장 등으로 오고 가는 미혼 남성들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온 지 3주도 안 된, 3주 정도 된 남성이 각자의 지인 소개로 만나서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가 희박하다는 의미에서 전무후무한 인연이 아닐까. 뭐 이렇게 네 회자될 때 하다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보서는 어우 만나 이렇게 가서 만나니 정말 인연이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시죠? 이분과 사귀며 아주 인상 깊게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제가 해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니 뭐 말하면 계속 말하면 입 아프겠죠?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미더덕 같은 해산물이 없어요. 제가 미더덕이 들어간 음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온 지 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못 먹었다며 너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나 봅니다. 잘 기억엔 나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주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는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집 앞으로 잠시 나오라는 연락에 나가보니 묵직한 그 스티로폼 흰 박스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미더덕이라고 부모님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면서 주고 후다닥 가버리는 거였죠. 그때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미더덕을 먹어보는 그게 기회가 생겼겠구나 하며 이제 들어가서 열어보니 정말 미더덕이 엄청 많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먹을 생각에 몇 킬로쯤 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엄청 많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이 해산물을 사실 신선하게 이렇게 가져오려면 인천공항 근처 수산시장에서 미더덕을 사서 비행기로 실어 와야 하는데 본인이 가지는 않았을 테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항공으로 들고 오는 비용은 또 미더덕 산 비용의 몇 배나 들 테고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세관에 세금도 줘야지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미더덕을 그렇게 사서 보낼 생각을 했을지 그 과정과 부담스러운 비용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 먹고 싶었던 미더덕에 너무 좋아서 맛있게 먹었던 때로 기억나요. 이분의 찐친도 그러더라고요. 야, 넌 미더덕 덕분에 결혼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더덕 사건의 친구들도 알 정도로. 네. 사실 그 말이 다 거짓은 아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네, 마음을 확 연 것이 아닌가. 저는 먹는 거에 약한가 봅니다. 그걸 보면. 그렇게 이분과 꽁냥꽁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양가 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고 저희 둘 다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신랑님의 부모님이 여행차 아들이 사는 곳도 구경할 겸 저를 보러 인도네시아로 오시게 되었지요. 두둥. 지금 생각해도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소중한 인연이었지 않나 자부하게 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의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의 친정 부모님과도 같은 느낌의 인연을 만났다는 첫인상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사실 신랑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장면은 기억이 나지만 깊은 첫인상은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그때 두 분을 만나 느낀 나의 기분과 첫인상 그리고 신랑님과의 부부 생활이 그려지면서 이 시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지금 이 남자라면 그리고 지금 이 남자를 다 모른다 해도
이 부모님을 믿고 나의 이후 인생을 함께 나눠 가져도 좋겠다 하는 철옹성 같은 믿음이 확 밀려왔었어요. 그때 노후를 시부모님처럼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튼 그렇게 보여진 여러 가지가 모두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되지 않을까. 지금도 한 번씩 혼자 기억하며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감사히 여기고 부모님을 복양하며 열심히 살아갈 모습을 지금도 계속 그려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며느리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강현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로 크도록 밑거름을 충분히 주신 친정 부모님, 이제 여기 도계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빛을 발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이쁜 아이들 양가 부모님들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충분한 양분을 주며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이후 온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 어떤 모습에서든 감사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할게요. 오늘 라디오 참 좋으네요. 그냥 마냥 저는 참 라디오가 좋습니다. 그냥 마냥 좋은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오늘 라디오였기를 고대하며 오늘의 라디오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4년 푸른 뱀의 지혜로움과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감사함과 그리고 저에게 감사히 다가와준 두 인연을 간직하며 힘차게 또 힘차게 2025년을 달려보겠습니다. 왠지 올해는 작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질 것 같아서 왠지 설레는 지금입니다. 저만 좋은 것보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라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제2호, 제3호 게스트를 조속히 모시고 진행하는 날이 있기를 상상해 봅니다. 곧 현실이 될 상상 말이지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도계라디오 본봄 투현투게더의 진행자 인다 강현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해주실 미래의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